양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장,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놀러가기. 안녕하세요, 자네. 오늘은 양자물리학이라는 가장 작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해 볼 거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는 학문이야. 그런데 자네, 오늘 수업은 일반적인 과학 시간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세상처럼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개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입자를 보는 순간만 그 입자가 진짜로 존재적하게 되는 거야. 이건 마치 자네가 잠들기 전 방 안에 있는 장난감을 생각해보면 눈 감으면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없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아.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시작이야. 오늘은 이 이상한 세계를 사건, 실험, 일상의 예시로 하나하나 풀어가며 배워볼 거야. 조장 과학의 두 세계 우리가 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자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물리학, 즉 뉴턴의 법칙은 이 세상을 잘 설명해줘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어? 이걸 고전 물리학 클래시컬 피직스이라고 해요. 하지만 자네가 그 사과를 가장 작게 쪼개보면 그 안에는 작은 것들이 가득해요. 원자, 그 안에 있는 핵,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그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 이 작게 쪼개진 세계가 바로 양자의 세계 퀀텀 월드예요. 그리고 이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상처럼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대신 이곳은 마치 수많은 가능성이 겹쳐진 흐릿한 물덩을 같아요. 즉,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가능성의 구름처럼 퍼져 있어요. 세상어 관측이란 무엇인가? 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꾼다. 자, 자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말하는 관측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관측은 보통 눈으로 보는 것, 줄자로 재는 것,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 이런 걸 말하죠.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그 대상을 바꾸는 힘을 가져요. 일시, 전자의 비밀. 자네가 생각해보세요. 방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 전자는 어디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세계에서는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 상태로 퍼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흐릿하게 퍼진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네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감지를 설치하고 관측을 하면 전자는 한 곳으로만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야 하고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즉, 관측하기 전에는 저기도 아닌 모두 동시에 있는 흐릿한 상태였던 전자가 관측을 하자마자 단 하나의 위치로 고정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관측이 실제를 바꾸는 현상지라고 해요. 내장 2종 슬릿 실험 가장 유명한 양자의 마법. 여기 정말 신기한 실험이 있어요. 별표 2종 슬릿 실험 별표이라는 것이죠. 실험 준비물. 전자를 쏠 수 있는 장치. 두 개의 작은 틈, 슬릿, 이 뚫린 벽. 그 뒤에 전자가 닿는 감지판. 실험, 관측하지 않고 전자를 쏘면 감지판 위에 별표 무늬가 겹치는 무늬 별표가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물결이 두 틈을 통과하면서 서로 만나서 섞이는 파도처럼 생겼어요. 즉, 전자가 파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실험,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려고 감지를 설치한 후 쏘면 감지판 위에 단 2개의 줄무늬만 나타납니다. 이건 전자가 입자처럼 한 고도로만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왜 저양일까요? 그 이유는 관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려고 감지를 설치한 순간 전자는 파동 상태에서 입자 상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는 마치 자네가 친구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면 무심코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처럼 말이죠. 관측이라는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5장 양자는 왜 흐릿할까? 중첩 상태란 무엇인가? 양자의 세계에서는 한 개의 물체가 2가지 이상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첩과 상태, 슈퍼포지션라고 부릅니다. 예시, 전자의 뒤와 아래, 전자에는 스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마치 자석처럼 위쪽을 향하는 것과 아래쪽을 향하는 것 2가지 상태가 존재해요. 하지만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는 뒤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두 상태가 섞인 흐릿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자네가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 오렌지와 물을 섞은 후 아직 잘 섞이지 않은 상태랑 같아요. 아직은 완전히 오렌지도 완전히 물도 아닌 둘이 섞인 흐릿한 상태에 있는 거죠. 관측을 하면 이 섞인 상태가 오렌지로든 물로든 하나로 고정됩니다. 즉, 양자는 관측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6장 얽힌 입자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처럼 움직이는 마법. 이제 자네가 2개의 전자를 생각해보세요. 이 둘을 특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면 한쪽의 상태를 바꾸면 다른 한쪽도 즉시 그에 맞춰진다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자 A가 휘 방향이라면 전자 B는 꽃갈의 방향이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 이 둘을 지구와 달 사이처럼 멀리 떨어뜨려도 한쪽을 관측해서 상태가 정해지는 순간 다른 한쪽도 즉시 그에 맞춰져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시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즉,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세상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죠. 7장 불확정성 우리는 완벽히 알 수 있을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디에 있는지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별표 불확정성 원리 별표라고 부릅니다. 예시, 자전거 타는 아이. 자네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카메라로 찍어야 하죠. 그런데 자전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진은 흐릿해져요. 반대로 얼마나 빠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속도계로 측정해야 하지만 이때는 어디 있는지가 흐릿해져요. 즉, 자연 자체가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규칙이에요. 8장 양자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일상과의 연결. 이제 자네는 묻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매우 크게 영향을 줍니다. 1. 반도체와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반도체라는 물질로 동작해요. 그 안에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기동하는 방식이 모두 양자역학으로 설명되죠. 즉, 양자물리학 없이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레이저와 광섬유. 인터넷 정보가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레이저라는 장치 덕분인데, 이것도 양자역학의 원리, 광자의 에너지 변화를 이용한 거예요. 3. 자기장 공진, MRI, 과의료. 병원에서 하는 MRI 검사도 양자역학의 스핀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몸속 이미지를 찍어요. 즉, 양자는 단지 이론적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의 기반인 거죠. 9장 양자 세계와 나 관측은 내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 한 가지 깊은 질문이 있어요. 양자의 세계에서 관측은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것인지, 차를 탈 것인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지 선택하는 순간, 이 선택 자체가 세상의 가능성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관측과 같은 일이에요. 즉, 양자역학은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의 실제를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이건 마치 자네가 친구에게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묻는 순간 그 친구가 답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아요. 관측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세상의 실체를 선택하는 행위인 거죠. 열장 기양자는 왜 이상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경계, 자네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양자의 세계는 흐릿하고 관측 전에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며 관측 순간 하나로 고정되며 심지어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자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 일상 세계는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양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이상한 특징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법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즉, 양자는 작게 보면 흐릿하고 불확실하지만 크게 보면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르는 거죠. 이건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한 방울은 흐릿하지만 수많은 방울이 모여 하늘을 덮고 우리가 바라보면 구름이라는 한 줄기로 보이는 것과 같아요. 11장 마지막으로 양자 물리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네가 오늘 배운 것은 양자는 관측 전에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적. 관측하면 하나로 고정된다. 입자는 파동처럼, 파동은 입자처럼 행동한다. 두 입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의 실제를 선택하는 존재다. 이건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하고 선택함으로써 실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관측의 중심에는 나, 너, 우리가 있다는 것을요. 12장 다음 수업에서는 오늘은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엔 양자 터널링, 왜 태양이 타고 있을까? 양자 얽힘과 정보, 우주는 컴퓨터일까? 그리고 나가 관측하지 않으면 세상은 사라질까? 이런 질문들에 함께 답해볼 거예요. 자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실제를 바꾸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